자, 개면연 임수월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월이 오는 시점을 바라보면은 10월 8일이 절입일이네요. 10월 8일 할로가 되는 22시 16분 이때부터가 임수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양력이죠. 일단은 뭐 일간별로 보는 것도 좋지만 임수월 자체가 신유월에서 넘어온 거를 좀 봐야겠죠. 신유월에서 넘어온 임수월을 인지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어제 뭐 잘못 먹었거나 누구랑 싸워가지고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컨디션이 어제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의 사건 사고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전달을 봐야 한다. 신유월을. 그래서 이 신유월에 일어난 일들을 조금 이제 보정하면 묘유충이 일어났었죠. 묘유충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묘유충이 일어났을 때 아주 다양하게 변동사항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운세 강의 가이드라고 좀 할 수 있겠죠. OX 세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O는 좋은 거고 X는 나쁜 거예요. 세모는 그냥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아니면 별일 없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같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제가 이 운세를 보는 관점에서는 되도록이면은 3단계로 나눠 봤을 때 요 부분을 좀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하고 안 좋은 거 요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금방 또 더 좋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 운명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좋은 것을 대비하는 거죠. 안 좋은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좀 힘들고 안 좋은 일에 비해서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에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나갈 일, 건강 안 좋아질 일, 병원비 들거나 누구한테 돈 떼먹히거나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누구하고 싸우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애인하고 헤어지거나 그런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좋은 일은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뭐 회사에서 승진이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고백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운세 강의를 할 때 죄다 안 좋은 얘기만 하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이란지 걱정스럽거나 조심할 것 위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사주라 이제 운명을 보는 게 목적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리고 제일 궁극적인 건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뭐 이런 거니까 제 강의의 핵심은 항상 이렇게 좀 조심하거나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해가지고 무난하게 넘어갔다가 하면은 다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그런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뭐 여느 다른 분들이 이제 하는 강의도 뭐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운세는 뭐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곳이 나한테 와닿는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이제 설명하는 십성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 이런 게 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주로 참고를 해서 응용을 해서 또 확장을 해서 본인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맹신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대로 이것은 제가 또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주 자체도 답이 아니에요. 사주가 꼭 뭐 절대적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뭐 사주라든지 주역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나 좀 걱정스러운 우려의 얘기를 좀 뭐 한다 해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괜히 시비거리로 삼지 않으셨으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술월 운세 당연히 임술월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임술월에 대한 모습 이전에 신유월에 대한 거 좀 봐야 된다 이거고
아까 설명했듯이 묘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술월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 신유월에서 묘충이 일어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묘에 대한 부분이 유하고 충을 하는 거니까 묘든 유든 여러분들의 이제 사주 일간별 오행에 대한 십성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간단한 예로 내가 목일간이다 그러면은 나의 뿌리인 비경겁제하고 관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관살이. 그러니까 갑을목일간이 이렇게 관하고 이렇게 비경겁제의 뿌리가 충돌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관에 대한 형태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또 내 사회적 자리가 어떠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일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고요. 금일간의 경우에는 이게 금일간 입장에서는 비겁하고 또 재성의 충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돈 나갈 일, 건강 문제. 근데 이 건강 문제는 본인의 건강도 있지만 뭐 주변 사람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만한 어떤 상황에 대한 작은 부분에서는 이제 감기라든지 배탈 같은 그런 가벼운 부분, 뭐 체한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크게 뭐 골절상, 뭐 이제 입원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운세 같은 거 보는 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든지 운세를 이렇게 봐라 하는 뭐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법의 핵심은 그 연애자평에 태세기륭편이라고 있습니다. 태세기륭편에 세군 1범과 1범 세군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개선편이라고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1범 세군과 세군 1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연애에 해당하는 이 개수 있죠. 요 부분에 대한 걸 위주로 태세, 여기 임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간이지만 그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고, 일단은 개묘년 신유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개묘년 임술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개수가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개수일간이고 개묘년에 태세도 개수니까 본인 자체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 자기를 기준으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많이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개수가 신유라고 하는 이 기둥으로부터 이제 생조를 좀 받죠. 이 개수 입장에서는 신유가 편인이죠. 그러니까 편인이 가장 강력해질 때가 요 개묘년의 신유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간하고는 상관없이 이 개묘년에 가장 편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가 신유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잠 못 잘 일, 또 진로가 막히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어딘가에 중독되거나 막 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순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에 대한 물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던 일에 대한 거라든지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권태기가 올 수 있어요.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하기 싫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로 이제 임술월에 뭐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신유에서 임술로 넘어갈 요때 묘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술월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묘술로 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묘충으로 자극을 한번 받는 거예요. 묘목도 다치고 유금도 다치고. 근데 이제 천간으로 뜬 글자는 이제 신금하고 이제 유금 이렇게 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에 대한 글자 자체가 조금 더 손실을 좀 입는다. 그러니까 내 목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제 뭐 토일간이다 그러면은 관에 대한 손상.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회적 자리라든지 조직적인 부분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구멍이 뚫린다든지 누가 감독관으로 뭐 관리를 하러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평가받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으로 인해서 식상이 이제 관을 치는 형국이니까 내가 이제 기존에 지키던 틀이나 사람들 있죠.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이런 신유월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이 닫히게 되면은 관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는 그럴 때가 임술월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십성에 대한 색깔을 입혀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자면 16월에 편인의 기운이 가장 극명하게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묘유충 이후에 묘술합으로 9월에 자극받고 10월에 뭔가에 집중하는 형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계면연의 임술월 이렇게 되면은 천간 임수 술토 따로 이렇게 봐야겠지만, 일단 임술 개해 나붐으로 대해수죠. 대해수는 말 그대로 바닷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물, 큰 물. 그래서 임술 대해수는 임수의 포인트가 있고요, 개해 대해수는 해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 개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천간에 이제 임수가 그러한 수의 속성을 강하게 띠고, 그러니까 임수가 뭐 자수의 뿌리를 해가지고 양인이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견 당연히 맞는 얘기도 있지만, 나붐으로 따지면은 임자 기축은 상자 목이에요. 오행상 목이라 이거죠. 나붐 오행상. 그러니까 이제 임술에 대한 대해수 개념으로 보면은 수기에 대한 형태를 강하게 이루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임술월 포인트는 수기운이 필요한 사람, 그럴 때 이제 임술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게 되는 거죠.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임수, 당연히 양간이죠. 양간의 포인트는 막연함에 있습니다. 오행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아직 구체적이고 뭐 실체화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임수 자체가 막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작된 형태에서 뭘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수기운이 시작은 됐는데 아직 막연한 상태,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동네 큰 빌딩이나 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이제 서울에도 남산타워 멀리서도 보이고 하듯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 보이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직접 그 남산을 가려면 거의 뭐 30분 1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다 이거죠. 그만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모든 양간이 갑병무경임의 양일간들이 이 기운이 이제 오행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수기운을 가지고 뭐 수가 관이다 이런 뭐 화일간이겠죠. 그 뭐 관을 써가지고 뭐 직장에 뭐 취업을 한다, 관을 쓰니까 여자의 경우에 뭐 남자를 만난다 이러면은 여기 막연한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럴 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막 엄청 애정지수가 높고 막 꽁냥꽁냥 거리고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나긴 만났는데 서로 너무 바쁜 거 있잖아요. 뭐 바쁘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귀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것처럼 회사도 내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내가 여기 회사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간들의 이런 기본 속성이 양일간의 부분에는 항상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월 같은 때는 이제 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아주 피부로 크게 와닿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를 공격을 했다, 안 좋게 좀 작용을 했다, 그럼 이 금극목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이런 얘기고, 만약에 별 문제 없이 오히려 이 목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를 제거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싸울 때는 이제 법적으로 소송 걸잖아요. 고소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합의금이라든지 승소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절대적으로 뭐가 어떻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금, 목 중에서 내 사주에서 어떤 게 좀 안 좋냐, 뭐가 좋냐 이런 걸 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16월을 읽을 때도 이 묘유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봤을 때 이 나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묘유충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무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주체성이죠. 그 주체성이 자꾸 깎여 나가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위축되는 마음, 그런 게 이제 건강 문제로 돌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유충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남들 다 죽을 때 전쟁 나가지고 다 죽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 일어났다 해가지고 다 뭐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로 진짜 묘유충이 일어났을 때 누구는 몸이 다치고, 누구는 돈 날려먹고, 누구는 사귀던 애인하고 헤어지고, 부모님이 심지어는 뭐 돌아가시거나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극목이라는 목이 다치는 형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목에 대한 부분은 또 어린아이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집에 애 키우거나 이제 개나 고양 있죠, 그런 동물 같은 경우, 그래서 동물이나 뭐 곤충이나 뭐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손실을 입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키우고 아끼던 뭐 동물에 대한 질병이 생겨가지고 동물병원 갔더니 돈을 막 엄청 내놓으라고 하더라. 개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그런 경우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런 비슷한 사건 중에 내가 뭐 아끼던 피규어라든지 골동품이든 수집하는 다양한 뭐 애장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잃어버린다든지 뭐 갑자기 뭐 물에 젖어가지고 못 쓰게 됐다든지 뭐 다양하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유월에서 넘어와가지고 임술월에는 이 개수가, 신유월에는 이제 편인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돌아가도 흐름이 편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몰입돼가지고 쏠려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임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수의 형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수의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인을묘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갑인을묘, 이제 대개수인데 계곡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갑인을묘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신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일단 이런 경신, 신유 요럴 때 이제 금극목을 쳐가지고 목에 한 차례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 빌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계면연이 되자마자 2월, 3월에 해당하는 갑인을묘로 굉장히 좀 올해가 일단 이런 경신, 신유 요런 이제 금극목을 쳐가지고 목에 한 차례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빌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면연 정신이 없이 되자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2월, 3월에 해당하는 이제 갑인을묘 끝이 났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끝나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런 게 아니라 임술월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인을묘월에 빌드업해서 정신, 신유 이런 식으로 되면 사건 사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술월의 마무리 내지는 내년에 있을 일에 대한 복선이 깔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라든지 내가 뭐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든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해나갈 때 마음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요게 이제 신유월하고 임술월에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하고 임술에 대한 이런 포인트로다가 하여튼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는 이런 시점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임수 요거는 이제 맡기다라는 뜻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임수가 맡기다, 그리고 또 임신할 때 그 있죠, 아이벨 임자를 쓰면은 뭐 요거나 사람인 변이 또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 임신할 때 뭐 이런 임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맡기다라는 뜻이 결국에는 애를 임신하는 게 모든 여자들이 뭐 임신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임신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와서 꿈틀거린다. 여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 앞으로 뭐를 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새롭게 추진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수 일간들이 잘 하는 게 그런 이제 추진하는 거 있죠. 참모 같은 역할, 그리고 뭔가 기획자 같은 그런 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방향성, 지향점 이런 거를 아주 잘 하는데, 그게 이제 임에 대한 이 글자에서 성향을 좀 나타내기도 하죠. 술토는 이거는 이제 멸자에서 왔죠. 멸망하다, 죽인다. 글자가 이제 창과에서 이렇게 왔는데 싸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술토는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생겨요. 진토는 열려 있는 거죠. 열려있는 땅이 열려있고 술토는 좀 닫혀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싸움에 대한 근본은 이제 지키는 거죠. 먹을 게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노린다 누군가. 근데 이제 진토 같은 경우에는 변화무쌍한 땅이기도 하고 보릿고개로 의미하기도 하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도 가장 바쁘게 열심히 할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 갑진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진토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임술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술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겪을 만한 일은 추석 지나고니까 그럴 때 이제 확실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단단함이 좀 생긴다. 올해 개묘년에 임술월을 좀 그렇게 맞이하는 거죠. 단단함이 좀 생긴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할수록 아주 크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크게 단단해진다. 그래서 술토는 개인데 지키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개가 집 지키듯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입견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느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직감 이런 것들. 그래서 개들은 이제 한 번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개들은 자기 밥 주고 키워주는 주인 뭐 이런 거 알아보고 그러듯이 술월 같은 때 확실히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박히는, 뭐 회사의 생활이랄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랄지 이런 거에서 뭔가 확고한 것들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술 하면은 요건 뭐 다 봐야겠죠. 12운성 관대지고 현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대지라는 거는 유니폼 입는 걸 얘기해요. 유니폼. 관대가 이제 나랏밥 먹기 위해서 이제 허리띠 차고 갓 쓰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벼슬길에 처음 나가는 그런 시절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벼슬길에 나가고 싶어서 어른 행세를 하는 청소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저리죠. 성인에서 청소년 그 사이 언저리.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성인이 돼서도 관대지의 속성이 나오면 아직도 그 고딩스러운 끼를 못 부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나이값 못한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는 게, 이 나이값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40 먹었는데 50 먹었는데 동안이 되고 싶은 게 나이값 안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값을 안 먹는다 이런 거는 좋게 얘기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좀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남들이 성숙할 때,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얘기는 다 고생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할 때 본인이 고생 안 하면 마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주름 생길 때 나는 안 생기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대한 풍파라든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나는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관대지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옷을 입는 거니까 현관으로 변혁, 변신을 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당연히 직장을 취업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직을 하거나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신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만두거나 어떤 변하는 상태가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수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계곡이나 이런 데서도 갑자기 사고 당할 때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막 그 물살에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사람이 막 죽거나 다치거나 하잖아요. 그게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묘년의 임술월부터는 물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개묘년을 계속 겪어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진다, 흐름이 다르다, 이런 걸 느낄 때라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는 안 먹히거나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신을 시도한다. 그래서 어쨌든 개묘년에 임술월이고 하니까 이게 뭐 겁재죠. 겁재. 개수 입장에서 임수가 겁재고, 임수 입장에서도 개수가 겁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람들 만남, 뉴페이스 등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겁재 같은 형국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겁재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겁재하니까 뭐 이런 자동 완성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쨌든 겁재 돼 있다. 그 얘기는 또 다양하게 움직일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겁재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남아나지 않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달아 없어지도록 쓰는 게 겁재니까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거에 적응하는 단계와 과정들이 좀 피곤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건강 문제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식사, 뭐 끼니 해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을 여러 명 만나다 보면 밥 제대로 잘 챙겨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하잖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식사를 거르거나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메뉴의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대충 맞춰서 가다 보니 손해보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어쨌든 겁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묘년 전반의 임술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수랍. 이 묘수랍은 묘충으로 한 차례 충돌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충돌한 결과값이란 얘기예요. 묘수랍은. 그러니까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에 집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을 모색하느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수랍이 되면은 여러분의 그런 사주에 다양한 십성들이 요동을 칠 텐데, 그 요동을 치는 십성 중에 어떤 것들이 조금 이제 안정을 하는지, 답답하게 묶이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일간별로 할 때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해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그 병진월 올릴 때는 일간별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써가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제 타이핑하면서 나름 뭐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도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에너지가 좀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때는 그냥 오디오로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반이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오디오로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힘 닿는 대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수랍, 새로운 국면으로 방향 전환, 달 변신,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묘년 임수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복잡하긴 해요. 괜히 또 남들은 다 임수월 얘기만 하는데 뭐 개묘년도 얘기하고 신유월도 얘기하고 묘충이 어땠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좀 뭐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보려면 흐름을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 자, 간목일간 임수월 편인이죠. 편인,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유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한테 두드러 맞았어요. 묘충으로 본인의 어떤 뿌리, 겁재 양인이긴 하지만 또 본인에 대한 정체성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좀 생깁니다. 편인 편제로다가 일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될 수 있죠. 자격증, 뭐 문서 획득, 뭐 이런 거 될 수 있고, 새로운 공부 이런 거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거 과정 종료 뭐 이런 거 될 수 있죠. 계약 만료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수월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월이 지나고 나면은 새롭게 이제 변신하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을 좀 새롭게 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새로운 내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묘년에서 겁재 양인의 뿌리가 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묘수랍을 하는데, 현재하고 겁재 양인의 육합이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모색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어쨌든 새로운 편제하고의 어떤 합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새로운 경제 활동, 돈 나올 구멍이 이제 기존 거라든지 하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걸로 모색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조금 해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올해 이제 개묘년 자체는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인성이 왜 돈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겠죠. 인성이 동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인성에 대해서 따로 아주 자세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인성이 돈입니다. 돈인데 내가 일한 결과에 대한 돈이 아니라 어쩌다가 좀 권리로 누리는 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답답한 이유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성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다 돈 문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좀 간접적인 돈이다 이거죠. 정말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금 이런 건 재성이고, 간접적인 돈이니까 이제 문서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문서, 그리고 어떤 채권 이런 거 팔아먹으면 돈이 되는데, 아직 팔리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 주식도 뭐 팔아야 돈이지, 지금 뭐 올랐다고 해서 가만히 냅두면은 의미 없잖아요. 다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도 그렇고 현금화를 해야 돈이니까, 인성은 그 전에 단계 형태라 이거죠. 저작권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저작권도 뭐 팔려야 돈이죠. 그게 또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경제활동 모색하는 이런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월에 다양하게 좀 이렇게 기존에 갔던 그런 흐름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 좀 변신을 좀 깨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인을 쓰던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간목일관한테 이제 임술, 이 편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인. 이걸 편인을 썼던 사람이면 적응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거 편인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면은 당황할 수 있겠죠. 특히 뭐 식신을 쓰고 살았다. 그러면은 편인 도식이 먼저 일어나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배울 때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오랜 시간 좀 푹 이제 좀 익혀놔야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냥 가볍게 편리하게 그냥 먹었었는데 뭐 익히고 숙성한 거 발효시키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인성의 개념이 좀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신상관을 썼던 사람이다. 뭐 식신뿐만이 아니라 뭐 식상 다 포함해서 식상을 썼던 사람이다 하면은 요 편인 운이 왔을 때 이건 뭐 새롭게 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응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배워요. 그러면 사주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운명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뭔가, 이 사주 같은 운명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 식상형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당장 어디 시장 가가지고 생선 사서 손질하고 애들 밥 먹이고 그리고 뭐 가르치고 말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뭐 이런 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니 갑을병정 뭐 자축인묘가 뭐고 뭐 식신상관 정관편관 뭐 이런 걸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마치 식상을 쓰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인성에 대한 이런 편인, 임수의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 생각이 많아지거나 적응, 훈련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소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지에 있는 편재 술토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뭐 노는 거, 집중하는 거 이런 거 될 수 있죠. 편재니까 즐기고 노는 거 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하는 거는 이제 돈 버는 걸로 연결됐을 때 집중이 됩니다. 당연히 나한테 결과가 따라와야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술토는. 진토는 그냥 그 자체가 과정이 즐거우면 되는데, 술토는 결과가 따라와야 돼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이거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을목일간.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 간목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보통 뭐 오행이 좀 다르다 뿐이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일간 정인하고 정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십성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정인편인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일단 인성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간목의 경우에는 이제 편인이니까 좀 치우쳐가지고 뭔가에 몰입하는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을목일간은 그걸 대체로 다 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꼼꼼하게, 좋게 얘기하면 뭐 꼼꼼한 건데 안 좋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다 못하는데 욕심 부리는 거죠. 욕심 부리는 일, 주의, 과로, 무리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술토가 을목한테는 묘지예요. 묘지. 을병무가 술토의 묘지죠.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 위축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묘가 계면연에서 이렇게 뿌리가 왔잖아요. 비견이. 근데 요게 이제 묘수랍을 이렇게 하면서 요 자신의 어떤 뿌리가 이제 같이 이제 보호가 되는 반면에 좀 답답하게 좀 묶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집에서 가장 노릇 있죠. 가장 노릇. 책임자 역할. 그러니까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일 수도 있어요. 집이 아니라 회사, 조직, 무리, 단체 이런 데서 내가 총대 맬 일, 책임자 역할을 할 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천간에 임기수가 좀 떴기 때문에 내가 뭐 쉬기에는 어렵다. 바쁘게 불려다닐 일이 생긴다. 그래서 화가 일단은 뭐 있으면 좋게 하겠지만, 일단 천간에 개수하고 임수하고 같이 떴기 때문에 화가 오면 또 수국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죠. 조용히 그냥 수용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을목일간은 임술월에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기에는, 이제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술을 그래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을목은 좀 부평초라고 그러죠. 떠다닐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비유를 드는 건데, 떠다닌다는 얘기는 본인이 이제 방황을 한다는 얘기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방면에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좀 일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좀 비슷한 형태로는 이제 간목일간의 부분을 일부 참고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 정인이다 해가지고 편인 속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분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간목일간도 마찬가지로 정인의 속성이 조금씩은 들어있고, 천간의 개수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이 이제 어떠한 국면을 맞는지 이런 걸 좀 보면 되는 거니까, 을목일간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병화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임술월, 편관하고 식신의 만남이죠. 식신제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식신제살이 될까요 과연? 좀 어렵습니다. 묘수랍이 먼저 들어와서 신하고 정인의 묘수랍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게 천간을 극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이제 움직여야 좀 극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인성을 대동해서 왔기 때문에 이 식신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신 제살이 되면은 이거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것도 누가 악의 무리인지 내가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성이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악의 무리인지 뭐 내가 오해를 한 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공부 다시 해야죠. 설명서 다시 읽어야 할 때, 만나던 사람 있죠? 다시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 이 얘기는 뭔가 이제 계약서상의 문제 있죠. 계약서상의 문제라든지 조건이나 옵션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추가로 넣거나 수정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새롭게 추가로 넣거나 수정할 일이 생길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천간에 이제 관이 뜨는 이런 시기죠. 계민년에 이제 정관도 그렇고 임수의 편관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수정할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럴 때, 그러니까 관이라서 이제 어쨌든 나한테 자극이 들어오는 거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뭐 돈을 얼마를 빼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어떤 상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롭게 뭔가 내가 그냥 쭉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식신제살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임술월에 식신제살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계묘년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임술월 자체는 식신제살 하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뭐 축술형이나 뭐 진술중 때릴 때 뭐 식신제살에 대한 부분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묘수랍이라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겠죠. 변동사항이 없는 분들은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서 무난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화일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임술월, 정관하고 상관의 만남이죠. 정관하고 상관하고 만나는 거니까 자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롭게 이동을 하거나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상관, 경관, 이것도 상관, 경관, 식신제살, 병화일간 할 때처럼 상관, 경관적 속성을 띠는데 묘수랍 때문에 상관, 경관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편인에 대한 부분이 좀 포인트죠. 편인이 포인트다. 치우치는 문제, 건강 조심, 걱정, 무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화일간은 올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에너지를 갑자기 이렇게 확 몰아가지고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계묘년 자체가 그렇죠. 편관하고 편인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 받는 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정화일간 계묘년 벌 받는다. 이 계묘 기둥이 있는 정화일간, 뭐 계묘 대운인 정화일간 다 벌 받는 개념으로 좀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자리하고 있고 지진호는 편인이, 또 이게 편인도식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좋은데, 환경이나 이런 거는 본인 뜻대로 안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조금 건강 조심하고 이제 좀 쉬엄쉬엄 할 필요가 있죠. 쉬엄쉬엄 일을 나눠서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되도록 좀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조심. 사람을 만나서 뭐 다툴 일 있죠. 다툴 일, 뭐 상처받을 일, 실망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겠죠. 이게 상관이 편인하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욕합을 쳐가지고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만나서 그런 다툴 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되도록이면 좀 몸을 사리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되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그 부분으로 좀 자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너무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다 보면은 곤란한 일에 휩쓸리거나 엮일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정화일간도 계문년, 임술월 이렇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GJ는 이 상관으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으로 또 모색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는 좀 힘든 운이니까 많이 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토일간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은 편재하고 비견이죠. 묘수랍도 보면은 비견하고 정관에 만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편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나설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설 일, 해결사 역할 자처, 주변에 챙겨야 할 사람들 신경 쓸 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좀 이럴 때 좀 바쁠 소지가 있죠. 바쁠 일, 남 뒤치다거리 할 일. 이게 을목하고 병화하고 마찬가지로 인묘지 무덤에 들어가는 시절이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고생이다. 그리고 이동수도 좀 따라옵니다. 이동수. 현재 기본 키워드가 이동수를 얘기를 해요. 아니 편재가 있다고 다 이동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편재를 제대로 쓰면은 이 기본이 편재 키워드가 이 외교잖아요. 외교.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작게 얘기하면 학창 시절에도요,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니라 또 옆반 친구나 다른 학교 친구 만나는 거, 그런 것도 다 편재거든요. 정제는 자기 자리에서 잘 안 일어나요. 옆에 있는 짝꿍하고만 얘기하고 앞뒤에 있는 이런 애들하고 저기 하지, 막 뒤에 있는 애들이나 옆에 있는 반에 친구들 막 신경 쓰고 뭐 이런 게 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편재가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지역구보다 좀 전국구 쪽으로 좀 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수. 그러니까 원래 역마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편재가 역마입니다. 편재 자체가 역마적 기질이 있다. 그래서 외교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고, 이게 편재를 잘 사용을 하면은 이게 편재 큰 돈이잖아요. 큰 돈 벌면 어디 갑니까? 여행 다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의 돈도 됩니다. 대출.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면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망하는 거죠. 부정적이면 당연히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망하는 거. 긍정적이면은 이거 불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에 무토일간이 뭐 부자다, 뭐 다 주식 재테크하고 여행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이 돼서 어딘가 이제 좀 이동할 일, 움직일 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편재를 잘 못 쓰거나 내 편재가 좀 죽어있는 경우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막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여행 유튜브 같은 거. 그게 다 편재적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밖으로 나가서 아주 넓은 데서 시원하게 그런 것들, 특히나 이 편재 있는 남자 애들의 경우에는 전쟁 게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싸우는 거 있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총싸움 하는 거 FPS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배틀그라운드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게임을 이렇게 편재로 아주 다양한 세계에서 뛰놀고 싶어서 게임도 한 게임만 안 해요. 이 게임 저 게임 막 다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이런 임수의 편재를 만나서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게 술토 비견하고 같이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에 관심 가져보고 뭐 이럴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이 편재가 동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수가 좀 생기는구나. 당연히 뭐 일적으로는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파견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묘술합으로 정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윗사람이 이제 보내주는 개념도 돼요. 당연히 뭐 가정 내에서 여행을 가게 되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 입장에서 뭐 자식들 여행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관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다. 뭐 어디 당첨돼가지고 여행 가는 그런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충분히 관으로 인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흐름이 또 나를 그렇게 여행 보내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뭐 구속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편제가 구속되는 건 됩니다. 남의 돈 잘못 만지다가 이제 횡령하거나 뭐 사기죄라든지, 특히나 남의 물건 잘못 찾아주려다가도 뭐 점유이탈, 횡령죄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큰 건을 이렇게 가면은 돈과 관련된 일, 또 어디 공간과 부동산, 특히나 요즘에 뭐 전세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기 됐는데 세입자한테 이제 돈도 못 해주고 괜히 뭐 소송당하고 막 압류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프니까 이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로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얼마나 크게 욕심부리고 무리를 했는지 임수월에 어쨌든 결과를 봐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무토일간은 이동수가 좀 따라온다. 이동수가 좀 따라오고,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제하고 겁재, 정제하고 겁재다. 그러니까 이제 정제하고 겁재니까 정제는 좀 생활적인 뭐 돈도 될 수 있죠. 돈, 현금, 내 소유 이런 것들. 편제는 남의 거, 공동 소유, 잠깐 일시적으로 빌리는 거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정제는 내 거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겁제하고에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요럴 때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질 일,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이 뭐 유학을 간다든지, 남편이 뭐 어디 파견 출장 뭐 멀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집 이사, 이동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겁제로 가는 거니까 되도록 조건 맞춰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겁제가 이제 뭐 정제를 극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제 묘목, 항상 얘기하지만 묘목 때문에 여기 이제 편관으로 좀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손해보는 일보다는 뭔가 이게 절차에 어떻게 따르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 갚을 일 있거나 막 뭐 세금 문제 처리할 게 있으면은 꼼꼼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걸 바로바로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계속 이제 문서 서류 날라오고 뭐 소명하라고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허투루 넘어가는 일 없는지 절차를 정말 중요하게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뭐 처리해야 될 일 있거나 누구하고 의사소통할 일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할 일 있으면은 이럴 때 확인하는 거, 재차 확인하고 물어보고 검증하고, 뭐 누구 말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고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믿으면 또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손해보지 않게 이렇게 하려면은 꼭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검증하고, 또 이게 남들이 다 아는 건지 나만 하는 건지 이게 이제 검증이잖아요. 남들이 해보고서 얘기하면 검증이 된 건데, 내가 처음 해보는 건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면은 나중에는 뭐 내 발등 찍고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일간들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동수라든지 생활적인 부분들, 여기서 이사, 이동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잖아요. 기토일간도. 그러니까 움직일 일이 뭐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까지 이제 토일간은 대체로 그런 형태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과 연관된 거니까 연애에 있는 이 묘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좀 많이 따라와요. 토일간들은. 부동산 문제. 묘목은 토끼잖아요. 토끼는 집 없이 살잖아요. 집 없이 굴을 여러 개 파면서 산다. 정처 없이 떠든다. 그러니까 이 토끼의 물상이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부동산 문제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집에 못 산다거나 하다못해 세를 주고 원래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냥 뭐 내년에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토일간, 화일간도 포함입니다. 화일간도 인성이니까 병정하다. 인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정처 없이 떠도는 거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다 겪고 나가야지 이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일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식신하고 편인 돼 있죠. 이게 합하는 작용은 묘목이 정제죠. 그러니까 편인 도식인데 정제가 이렇게 묘수랍을 친 편인 도식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운세 볼 땐 네 글자를 다 봐야 됩니다. 그냥 임술월만 보면은 좋은데 얼마나 깔끔합니까? 임술월만 보면은 간편하고. 근데 계묘년 안에 있는 임술이기 때문에 임술만 봐서는 좀 어렵다 이거죠. 그럼 5년 전에 무술년에도 임술월이었는데 그때하고 똑같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계묘년에 임술월이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묘술합이 되는데 이제 편인이 이제 정제하고 같이 묶이는 형국이니까 경금일간은 좀 돈 문제 이런 거 좀 봐야겠죠. 돈 문제, 현금 융통 얼마나 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유가 달라집니다. 현금이 만약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유가 많아지겠고요. 현금이 좀 잘 굴르지 않는다. 나와야 될 돈도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좀 고전하겠죠. 자금 융통 여부에 따라 고전. 그러니까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편인 도식은 재성이 껴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진로만 막히고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형태가, 이게 식상이 밥 먹는 건데 인성이 식상을 극하잖아요. 이거 돈 없어서 밥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인성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뭐 머리는 좋아요. 근데 머리는 좋은데 지금 당장 일해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머리만 좋은 거지. 그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배가 고프단 말이죠. 공부하는 청소년들, 우리도 좀 사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고파요. 지금 식사 좀 하시고 강의를 듣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배불리 챙겨 드시고 강의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인 도식의 기본 속성이다. 그래서 경금일간 사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일단 이런 편인 도식 운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챙겨 먹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뭐를 해야, 그래야 좀 마음도 편하고 본인도 좀 여유가 넘쳐서 남들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겠죠. 항상 쪼들리면서 살면은 이게 금이 태가 안 나요. 비굴해 보이고 이런 게. 다른 일간보다도 금은 확실히 그런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돈 들인 티. 경금이든 신금이든 확실히 이제 명품이라고 하죠.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운을 좀 더 많이 탄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걸 좀 갖다 바르면은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 정도로 관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거죠. 꼭 엄청 비싼 브랜드나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계속 새 걸로 교체해주고 쓰던 물건들, 이렇게 필요한 것들, 편안한 것들 이런 거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임술월 어쨌든 이제 이 식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뭐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는 일에 대한 형태로 뭘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운이잖아요. 이제 계묘년이. 그래서 결과를 내는 이 부분에 이제 그 편인이라고 하는 이 술토가 따라와서 사실 이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만족도에 대한 것, 집착, 만족도에 대한 집착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본업이 아니라 본업이 아닌 부업,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벌어가지고 부업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편인 가진 사람들이 꼭 이제 안 해도 될 부업이나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동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그 부업에서 자꾸 구멍이 뚫리니까 그 본업에서 벌어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는 거죠. 이런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시험 같은 거 보면 잘 보는데 이상하게 괜히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이제 시간 놓쳐가지고 답 밀려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풀었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좀 애매하게 생각이 안 나는 컴플렉스 같은 거,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재수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좀 편인의 그런 속성으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 주의하면 되겠죠. 생각이 많아지는 것들, 진짜 고충 이런 거에 좀 주의하시면 좀 되겠다. 그리고 신금일간 상관이죠. 자, 신금일간 상관하고 정인, 상관 폐인이라고 하죠. 근데 편제하고 같이 이제 묘술 합을 해가지고 신금일간의 경우에는 이번 한 달 얼마나 재밌게 보내는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얼마나 재밌게 보내는가. 그래서 재밌게 보내면은 성공이죠. 재밌게 보내면은 성공이다. 근데 재밌게 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재밌지 않으면 우울한 뿐. 그러니까 이 정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편제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편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술월은 계묘년의 묘목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때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정제가 가까워지는 거고 신금은 편제가 가까워지는 건데, 그걸 누가 하느냐? 정인이라고 하는 술토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돈 갖다 주는 거죠. 정인 이거 엄마잖아요.
엄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편제로 작용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생이다 그러면 어디 아이돌 콘서트로 가고 싶은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나 아버지한테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하러 갑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편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정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편제가 오는 거니까 누가 도와줘요? 정인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술토 정인이. 그러니까 이게 문서운이 따라오는 때가 되는 거예요. 문서운이 따라오는 때. 이게 긍정적일 때죠. 네, 긍정적일 때. 부정적이면 무슨 문서가 따라와요? 보소장 이런 게 날라올 수도 있겠죠. 뭐 범칙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 돈 내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 번거로운 일, 관공서 갈 일, 번거로운 일. 뭐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전역하고서 뭐 예비군 나오라고 막 통지서 날라오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귀찮은 일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비 붙어가지고 갑자기 조사받고 재판받고 합의금 물고 뭐 이러는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성질 들어온 신금일가는 좀 조심해야죠. 막 아무 때나 그 주먹 자랑하고 괜히 이제 싸움 나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휘말리고 또 인터넷상에서는 또 이런 거 뭐 키보드 잘못 놀렸다가 괜히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고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뭐 안 좋은 쪽은 문서운이 조사받으라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경찰서에서 전화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리고 이제 범죄와 관련된 건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기도 합니다. 진짜 재수 없으려면은 어떤 일로도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이 요즘에는 하도 진화가 돼가지고 경찰과 은행 직원도 당할 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수법이 치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을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좀 의심을 항상 해보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야지.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돈 수천만 원 날리는 건 진짜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보이스피싱이 진화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소설을 쓰듯이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십성에 대한 부분이나 천간지지로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작용력들 이런 걸 좀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 좀 비유가 다소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좀 응용할 때 참고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좀 봐야 되고 하니까요. 술토라고 하는 문서운, 인성, 공부 이런 거니까 이제 공부하러 가면서 이제 뭐 재밌어질 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술토 공부하는 일, 현재 재미, 공부하러 가서 재미있는 일. 제가 10월달에 이제 갑진년 신수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이런 거 금일간들 들어오시면 좋겠죠. 10월 7일날 합니다. 토요일날 공지사항에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제자 모집 영상 따로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문서 잡아서 뭐 재밌는 일 뭐 그러니까 요때 이제 부동산 취득하거나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이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아주 골치 아프고 뭐 나가야 될 물건이 나가지도 않고 맨날 이자 나가고 막 이랬다가 그게 이제 해결이 되거나 좀 깔끔하게 이제 정리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될 수도 있는, 다양하게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해월로 넘어가는, 이제 개해월로 넘어가서 이제 식상적인 진로가 이제 뻥 뚫리는 거예요. 이제 경금일과 신금일과 식상으로다가 진로가 또 열린다. 그래서 임술에 마무리 짓고 이제 개해월 되면은 흐름이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일간 알아봤고요. 이제 수일간, 임수일간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견하고 편관의 만남. 그러니까 임술월에 임수일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놈이 나고 내가 그놈이다. 비견이 나고 내가 비견이다. 그러니까 임수가 주목받는 때죠. 잘하든 못하든 내가 좀 가장 중심에 서 있다 이겁니다. 개수일간은 개묘년 한 해가 중심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 개묘년의 중심 안에서 이렇게 갑을병정을 다 만나는 겁니다. 올해 2월 3월 때는 갑인 을묘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의 부분이 좀 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임술 개해 이러면은 이제 수일간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때가 되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어깨를 치고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뭔가 좀 기존에 있던 답답한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 편을 만드는 거죠. 세력 형성, 내 편을 만든다. 세력을 형성하는 거니까 외로웠던 사람들 좀 뭔가 이때부터 좀 든든하고 문제가 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괜찮아지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건 뭐 술토 편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죠. 묘술합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묘목 상관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재밌는 노는 거죠. 노는 거. 긍정적일 때 뭐 그런 거고요. 부정적이면 관제 구설이죠. 네. 관제 구설. 이 상관의 부분을 이미 끌어당기고 있어요. 임수일간은. 그것이 언제냐? 술토나 미토 이럴 때 이제 묘목을 움직일 때가 이제 그렇잖아요. 진토는 좀 약하고 술토나 미토 이렇게 해묘미라든지 묘술합으로. 그래서 이 상관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이제 임수는 올 한 해 에너지 소진할 일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집중할 일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게 집중할 일, 에너지를 막 그냥 사정없이 빨아 당겨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정적이면 상관 경관이다 하는데 상관 경관보다도 일간이 설기당하는 게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뭘 시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뺏기는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갑자기 뭐 TV를 틀었는데 어떤 아이돌이나 뭐 가수나 연예인한테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팬클럽 가입하고 그 즉시 콘서트 예매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게 이제 내 마음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예정에 없던 일, 개강을 해서 또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가슴앓이 하고 뭐 어떻게 고백을 해볼까, 말이라도 걸어볼까, 뭐 이런 일도 될 수 있는 게 이게 상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동하는 거예요. 몸이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몸이 동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내가 확인을 했다, 봤다. 또 이게 이성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성이 아니면 뭐 돈과 관련된 나의 어떤 진로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 뭐 명예 욕심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명예 욕심, 내가 어떤 자리를 가기 위한 나의 어떤 계획과 판단. 이게 이제 예정되어 있던 순차적으로 가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에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용 회장을 만날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나한테 기회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여러 가지 기회가 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기회고 부정적이면은 뭐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시기가 될 수가 있죠.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나쁜 짓 하면서 뭐 양아치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뿌린 대로 거둘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가 좀 잘만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재밌는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건 재미 아닙니까? 재미없으면 쉽게 질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가면서 좀 신선하게 리프레시를 해가면서 그래야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살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상관도 있고 그냥 뭐 재미라고는커녕 낯선 사람이 아닌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지긋지긋한 상관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공기가 필요하다.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임수일간의 관점에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개수일간, 겁재죠. 개수일간의 경우에는 계묘년의 이런 태세에 준하는 그대로 이제 겁재 맞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재라는 거는 이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남을 도와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뺏기는 거죠. 뺏긴다는 얘기는 내가 방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니까 뺏기는 거고 아예 뺏길 거를 각오하고 그냥 이게 네 거다 그래 너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다 같은 키워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만날 일, 또 불청객의 등장,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사촌 동생이나 뭐 사촌 오빠, 사촌 언니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신세 좀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방에서 막 지내야 되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제 혼자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같이 자야 되고 또 막 코도 골아, 잠버릇도 막 있고 밤에 자지도 않아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면은 막 승질 나잖아요. 그런 일처럼 뭔가 이제 불청객의 등장 이러면 내가 이제 손해볼 일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내 시간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뭐 가족이잖아요. 뭐 사촌이라도 그러면은 그 도와주는 것이 되는데 내가 처음에 또 방심한 결과는 뭐예요? 그래 뭐 내 방에서 같이 뭐 생활하지 이렇게 얘기한 결과가 굉장히 이제 피곤한 잠도 못 자고 이제 내 할 일도 잘 못하고 또 내 컴퓨터도 막 마음대로 쓰고 이럴 수도 있듯이 그렇게 이제 뭔가 뜻하지 않은 일로 내가 좀 골머리를 써볼 일이 생길 수 있듯이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부탁할 일 뭐 이런 거 생기거나 다양하게 엮일 일 뭐 이런 거 생긴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수일간은 임수월 정관이 식신하고 이제 합을 하기 때문에
자리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겨요. 이 식신하고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하면 판단 착오로 인해서 이직이나 이동한다거나 제가 갈게요 했는데 가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 식신, 내 진로죠.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게 또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어렵고 지금 적응하자니 아 내가 괜히 왔다는 생각 들고 막 이런 후회할 일 이런 거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겁재로 왔기 때문에 이 겁재가 빠지면서 TO가 생기는 거예요. TO가 생기니까 야 누가 갈래 했는데 내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제가 갈게요 해서 갔죠. 갔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되게 힘든 일이 버티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걸 못 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후회하고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가가지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정관에 대한 어떤 자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에 하던 일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변동사항에 대한 문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면은 억울하지라도 않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자처해가지고 가겠다 하고 내 방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일로 연결되면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수일간이 임술월에 그런 겁재하고 이제 정관 이런 부분으로다가 어쨌든 내가 그런 누군가가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빠지거나 거기에 대한 빈자리, 공백 뭐 이런 걸 채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좀 어디가 하나 빠진 사람이야. 그럼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줘야겠죠. 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걔가 돈이 없어.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어. 그럼 뭐 내 돈 같이 써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정관이라는 건 내가 계획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식신하고 또 같이 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친구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돈도 잃어버리고 뭐 어쩌겠냐 내가 나 먹자고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쪽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식성에 대한 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는 조금 더 하고 어떤 일과는 좀 덜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새롭게 타이핑도 써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저런 부분에서 임수롤 전반적인 글자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뭐 신유월에서부터 묘충, 묘수락 그리고 과연 어떻게 바라볼 거냐 뭐 이런 얘기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안 맞는다 싶은 분들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10월 임수월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강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